네, 궤도를 낮추면 일거양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슬라이스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뭐 슬라이스 저도 나거든요. 그 특히 이렇게 첫 번째 홀에 힘 잔뜩 들어갈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돈 내기가 갑자기 탁 걸렸을 때 슬라이스 저도 납니다. 슬라이스 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일거양득 중에 첫 번째가 슬라이스예요. 그리고 또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캐스팅입니다. 네, 캐스팅은 보통 이런 동작이죠. 다운스윙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일찍 펴져서 임팩트가 되는 손목 풀리는 동작을 보고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좀 알으셨던 분들은 오늘 다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궤도를 낮추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차이점을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봐주세요. 네. 자, 1번 스윙입니다. 자, 이 차이점을 보려면 옆에서의 길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채가 다니는 길을요. 네, 1번 스윙이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스윙. 이번 스윙이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답입니다. 네, 2번 스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 확실히 방향도 조금은 다른데요. 자, 1번 스윙은 가파르게 출발을 해서 가파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높은 스윙 궤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도 오른쪽으로 갔고요. 자, 2번 스윙은 우리 아나운서가 말해준 것처럼 조금 더 완만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완만한 스윙이었고 구질도 똑바로 하나 갔고 약간 왼쪽으로 하나가 갔어요. 그래서 구질 방향의 차이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스윙과 낮은 스윙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왜 낮은 게 좋을까요? 궤도 때문에? 네, 그렇죠. 궤도 때문이죠. 궤도가 확실히 좋은 거죠. 네. 자, 이 낮은 스윙이라는 거는요. 궤도가 이렇게 몸에서 잘 붙어 다니는 건데요. 높은 궤도는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양팔이 내 몸이랑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낮은 궤도는 양팔이 좀 몸에서 붙어가는 듯하게 이렇게 채도 낮게 다닙니다. 자, 이 스윙이 이제 공통점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점프예요. 그 김연아 선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옛날에 경기를 많이 봤는데 피겨 스케이팅의 점프를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점프할 때 팔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맞아요. 탁 붙어 있어요, 몸에. 네. 순간적으로 회전할 때 양팔이 몸에 탁 붙어 있죠. 그것처럼 회전을 할 때 만약에 양팔을 다 몸에서 떨어뜨려서 점프를 한다면 잘 안 될 거예요. 순간적으로 회전을 할 때는 확실히 몸에 팔이 탁 붙어야 좋은 회전이 나옵니다. 근데 스윙할 때도 이렇게 양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사실은 몸에서의 회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로만 스윙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양팔이 몸에 착 붙어 있다라는 거는요. 낮은 궤도로 달릴 수 있다라는 거고 양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방향도 거리도 다 잡을 수가 있죠. 몸통의 회전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낮은 궤도로 몸에 탁 붙었을 때. 자, 그래서 낮은 궤도가 훨씬 더 장점이 많고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낮게 하는 거의 첫 번째, 먼저 백스윙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자,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샤프트에 선 하나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네, 백스윙 했을 때 샤프트에 노란 선이 딱 그려졌죠. 자, 이 선대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양팔이 몸에 착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대로 잘 올라가요. 자,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그런데 양팔이 몸에 떨어지면 이렇게 번쩍 노란 선보다
위쪽으로 헤드랑 내 손의 위치가 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는 가파른 스윙이 되니까 미스샷이 많아져요. 자, 그런데 내 몸에 팔이 탁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이 노란 선으로 잘 다니면요, 낮은 궤도를 유지한 채로 가서 훨씬 더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낮아야 될까? 노란 선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 선보다 낮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심하게 너무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상태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자, 이 노란 선으로 잘 붙어서 궤도가 낮게 몸에 붙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장갑을 활용해서요. 오, 장갑이요? 네, 오른 팔꿈치에 옆구리에 겨드랑이에 딱 껴주세요. 오른쪽 옆구리에 껴서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공을 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수건을 꼈다라든지? 연습할 때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이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겨드랑이의 오른쪽에 수건이나 장갑을 끼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요, 팔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윙도 조금 작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느낌의 스윙을 되게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백스윙이 뭔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스윙이 평소보다 작게 하는 느낌, 반절만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느낌이 들었다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여놓고 스윙을 하면 스윙이 작게 되는데 그냥 작게 하세요. 작게 연습을 해서 내 몸에 자꾸 팔을 붙이는 느낌을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진 다음에 스윙을 하면요, 평소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져서 높이 됐던 스윙이 낮게 잘 붙어서 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느낌으로. 네. 자, 이렇게 백스윙을 우리가 낮춰봤는데요. 자, 백스윙을 궤도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한 방에 이해가 쏙 될까? 저는 가장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차렷 자세에서 제가 한번 앞으로 나란히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옆으로 그냥 팔을 휘둘러 보겠습니다. 차렷 자세예요. 자, 이렇게 휘둘러 보면은 팔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통과 평행하게. 90도로. 내 팔은 지면이랑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고 몸통이랑 90도죠. 그대로 서서 골프 자세를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등각도만 만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한 그 회전을 똑같이 하면요, 이게 좋은 궤도예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한 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평행보다 높은 위치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그대로 어드레스해서 하면 높이 드는 궤도예요. 높이 움직이고 이걸 보고 멀리서 안으로 온다고 해서 아웃인 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높이 들게 되는 게 바로 아웃인 궤도고 팔이 떨어진 겁니다. 차렷 자세를 해서 생각하면 편해요. 평행으로 그냥 내 팔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느낌이 그대로 어드레스해서 그대로 똑같은 거를 등각도만 숙였을 뿐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나면 올바른 궤도로 있고, 그 느낌을 그대로 채를 잡고요, 똑같이 그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스윙 궤도의 큰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낮춰서 올리는 거를 해봤는데, 자, 다운 스윙이 또 중요해요.
사실은 다운스윙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흔히 덮어친다 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다운스윙 때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가파르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덮어치는 게 잘 나올까요? 막 덮어치고 팔이 떨어지는 거. 추워서? 추워서 좀 이불 덮으려고. 아, 그렇죠. 제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손을 많이 생활에서 사용하고 오른손 힘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윙할 때 자꾸 오른손으로 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손. 치려고. 네, 잘못된 동작이 이제 생활 습관에 우리가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글도 쓰고 뭔가를 할 때 많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스윙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올라갔을 때 오른손을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팔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잘못된 동작이 어깨에서도 나오고 그럼 팔꿈치 모양이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면서 이 간격도 벌어지고 팔꿈치의 각도가 이 바깥쪽을 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잘못 오른손을 쓰다 보니까 이 채와 팔이 내 몸에 탁 붙지를 않아요. 낮게 다니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궤도는요. 오른팔만 어떻게 보면 잘 붙여놓으면 핵심적으로 일거양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 팔꿈치가 안쪽으로 붙어주는 느낌입니다. 팔꿈치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바깥쪽으로 벌어진 채로 다운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툭 찔러주듯이 안쪽으로 되는 느낌으로 오면요. 이 채는 따라서 이렇게 샤프트가 낮춰져요. 이렇게 가파랐던 게 안으로 와지면서 좋은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팔을 아까 전에 백스윙 할 때도 장갑을 끼고 했듯이 팔에 잘 붙어서 올라갔다면 이어서 오른 팔꿈치도 안으로 붙여서 즉 팔도 몸에 잘 붙어질 수 있는 궤도로 와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골프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채를 딱 놓고 동작을 먼저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해주시면 자, 깍지를 껴주세요. 깍지를 끼고 스윙을 할 겁니다. 자, 먼저는요. 1단계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한번 찍어주세요. 왼쪽 어깨 한번 찍어주세요. 자, 가볍게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좀 팔이 구부러져 있죠. 네. 자, 그거를 이제는 펴고 하는 겁니다. 펴고 하는데 몸에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데 왼팔을 펴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네.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좀 해보시면요. 핵심적인 건 사실 깍지를 꼈기 때문에 팔꿈치가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어요. 팔꿈치가 깍지를 꼈기 때문에 붙어 다닙니다. 아하. 네, 그래서 모아서 팔꿈치가 다니고 벌어지지 않아요. 네, 벌어지지 않고 모아서 움직여집니다. 자, 이 동작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몇 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동안 오른팔이 속썩이셨던 분들 이렇게 팔꿈치 깍지 끼고 모아서 스윙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훨씬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느낌을 그대로 샷으로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팔꿈치만 탁 낮춰주는 그 느낌 하나로 이 골프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몸에서 떨어져서 높은 궤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팔꿈치를 안으로만 싹 넣어주면 샤프트가 이렇게 눕혀지면서 다운스윙 때 훨씬 더 좋은 궤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거양득의 그 두 번째인 캐스팅에 대한 게 나와요. 캐스팅. 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팔꿈치를 낮춰서 탁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골프채 샤프트랑 내 몸의 간격이 어때 보이세요? 가깝나요? 뭔가요? 멀어요. 네, 이거와 내 몸의 간격이 이 샤프트가 팔꿈치가 안으로 있을 때, 근데 가까워요. 바깥으로 있을 땐 사실은 더 멀어지죠. 네. 샤프트만 봤을 때는 샤프트만 봤을 때, 네, 샤프트를 가까워요. 봤을 때, 가까워요. 네, 안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즉 인사이드로 잘 들어와지는 경우에는 샤프트는 각도를 채와 내 몸 팔 각도가 더 유지가 잘 되면서 캐스팅 되는 동작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주로 이렇게 팔이 떨어져서 앞으로 나오면 커플로 아웃사이드인 궤도는 캐스팅 동작이 잘 나와요. 두 가지 샷을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정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캐스팅이 좀 될 때 네. 아웃인이 같이 좀 나와져요. 아웃인이 되면서 캐스팅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자, 팔꿈치의 동작이 바깥으로 가면서 이렇게 손목이 일찍 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팔꿈치를 안으로 싹 넣어주면서 샤프트가 뒤로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들면요. 그만큼 몸에 팔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가 샤프트가 몸에 붙기 때문에 각도가 살아옵니다. 네, 이렇게 각도가 살아오면 훨씬 더 깔끔한 임팩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캐스팅이 해결이 되면요. 뒷땅이 사라지니까 사실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살아오게 되면 뒷땅이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각도가 펴졌을 때 뒷땅을 자꾸 치게 되는데 각도를 그대로 붙여서 오게 되면 공을 치고 앞을 치는 오히려 앞땅이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이 궤도 하나 낮추는 걸로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궤도를 확실하게 우리 백스윙, 다운스윙 때 낮춰서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딱 얻어가서 올해 앞으로 필드에서 좋은 타수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류가영 프로의 레슨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동맥견님께서 플랫하게 백스윙하면 오버스윙이 좀 낫지 않나요? 오버스윙이 좀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플랫하게 백스윙 하면요. 오버스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플랫하게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오버스윙이 되는 건 아닌데요. 왜냐면은 가파르게 해도 오버스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스윙이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이퀄 오버스윙이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작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상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백스윙 시 노란 선 기준으로 클럽 헤드가 선 위로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약간은 아래쪽이어도 관계가 없나요? 하셨네요. 네, 노란 선을 기준으로요. 그 선상으로 다니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약간 안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인으로 드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약간 인아웃 궤도와 약간의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 있고요. 약간 높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냥 헤드 하나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 선이 이제 여기 있다면 그대로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면 정확한데 이 선상에서 헤드 한 개가 앞이라면 이 정도 헤드 한 개 사이즈일 거고요. 그다음에 헤드 한 개 안쪽이라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 한 개 정도의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궤도예요. 네,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